김수진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씨 가문의 웅장한 저택 앞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은 그녀의 우아함과 권위를 동시에 드러냈다. 한국 굴지의 기술 대기업의 CEO로서 그녀는 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 계약은 그녀의 회사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막강한 재벌 가문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할 기회였다. 그녀의 갈색 피부는 따뜻한 빛을 반사하며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 더욱 돋보였고, 단정히 올린 곱슬머리는 그녀의 흔치 않은 자신감을 강조했다. 수진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꿀 계약의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그녀의 구두가 대리석 계단을 밟는 소리는 단호하고도 고요했다. 각 걸음은 그녀가 힘들게 쌓아온 지위를 무언으로 선언하는 듯했다. 저택의 입구는 거대한 나무 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문에는 섬세한 꽃무늬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문을 지나자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택 안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으로 반짝였고,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이 등장하자 대화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속삭이는 소리가 군중 사이를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힐끗 보며 얇게 감춘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살짝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침착한 미소를 유지하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런 시선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젊은 흑인 여성 CEO로서 그녀는 늘 놀라움과 의심 때로는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치는 타인의 편견이 아니라 그녀의 실력과 비전, 그리고 정직함에 있었다.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긴 테이블은 하얀 비단으로 덮여 있었고, 은재 식기와 섬세한 유리잔이 테이블 위를 장식했다. 벽에는 고전적인 초상화와 현대 미술 작품이 조화를 이루며 걸려 있었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한씨 가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수진은 한씨 가문의 가주인 한대호 회장에게 다가가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대호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흰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권위와 지혜를 말해주었다. 수진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 회장의 고요를 갈랐다. 누가 실수로 한여를 너무 일찍 들인 건가?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오만했다. 모든 머리가 동시에 그 소리의 주인공을 향했다. 한준석 한씨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재벌 3세였다. 그는 긴 테이블 옆에 서서 샴페인 잔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는 샹들리에의 빛 아래서 더욱 두드러졌고, 그의 입꼬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오직 경멸과 우월감만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지된 듯했다. 대화는 멈췄고 오직 배경음악의 부드러운 선율만이 긴장감을 더했다. 파했다. 몇몇 손님들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불편함을 감추려 했지만 그 웃음은 수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다.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설을 하던 여성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낯선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뜨거워졌지만 수진은 완벽한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한준석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준석은 그녀의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살짝 더 높이 들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특권 속에서 자란 그는 늘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왔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굴복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그를 피해 한대호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대호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진에게 또 다른 상처였다. 한씨 가문의 가주로서 그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아들인 준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아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수진에게 있어 한준석의 모욕만큼이나 아팠다. 연 회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젊은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씨 가문의 위세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수진은 그들의 침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이들이 무시당하고 침묵당하고 과소평가당한 이들을 대표했다. 그 순간 수진의 곁에 있던 그녀의 비서 박지은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지은은 수진의 가장 충실한 동료였다. 그녀는 연 회장의 긴장감을 느끼며 이 사건이 단순한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한준석의 발언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수진이 이 싸움에서 홀로 서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한편 한준석의 어머니 한수경 여사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수경은 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녀는 수진을 향한 아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지만 공개적으로 아들을 꾸짖는 것은 가문의 위신에 흠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의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묵인이었다. 수진은 더 이상 이 연 회장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대호 회장을 향해 예의 바른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손님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억제된 감탄의 시선을 보냈다. 한준석은 그녀의 퇴장을 보며 샴페인 잔을 살짝 흔들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진의 침착한 반응은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해왔지만 이렇게 품위를 잃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수진이 저택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뜨거웠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 날카로운 말이나 폭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과 결의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저택의 정문에서 젊은 수행원이 그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무언의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그녀는 저택의 찬란한 불빛과 화려한 소음을 뒤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그 순간
한씨 가문의 권력의 기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의 정직함과 실력으로 궁극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차는 강남의 어두운 거리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수진은 좌석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 한준석은 샴페인 잔을 다시 들며 불편한 기분을 억눌렀다. 그는 수진의 침착한 퇴장이 그의 자존심에 작은 흠집을 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의 오만한 한마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수진의 구두 소리는 저택을 떠나며 점점 멀어졌지만 그 소리는 한씨 가문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는 첫 신호였다. 수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서울의 빈민가에서 자란 그녀는 늘 차별과 편견을 마주했다. 학교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이웃들에게서도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공장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수진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쳤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그 가르침은 수진의 가슴 깊이 뿌리 내렸다. 그녀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출신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저택의 연회장에서 받은 모욕은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준석의 조롱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싸워온 편견과 차별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단은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그녀의 아파트가 있는 한남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보며 수진은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계약이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정체성, 그리고 그녀가 믿는 모든 가치에 관한 싸움이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한수경 여사가 한준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아, 네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준석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어머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 여자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수경은 아들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을 읽었다. 그녀는 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연 회장은 다시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졌지만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손님들은 수진의 퇴장을 화제로 삼아 속삭였고 몇몇은 그녀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씨 가문의 위세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한씨 가문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과연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수진은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히 휴식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큰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한준석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기로 해야 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이메일은 이미 이사회 멤버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한씨 가문과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9억 달러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돈으로 존엄을 살 수는 없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이사회에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씨 가문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호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 결정은 그녀의 경력을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한편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한준석이 연 회장의 중심에 서서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퇴장이 그의 승리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곧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그 불안을 무시하려 했지만 수진의 침착한 눈빛이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마주한 어떤 시선과도 달랐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다. 그것은 그를 흔들었다. 수진은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야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과 한씨 가문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저택을 떠나며 울렸던 그 리듬을 다시 떠올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결심을, 그녀의 힘을 그리고 그녀의 존엄을 상징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한씨 가문의 저택을 떠난 후 검은 세단 안에서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한준석의 모욕적인 말로 뜨거웠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개인적 상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비서 박지은이 연 회장에서 몰래 녹화한 영상은 이미 그녀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지은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김 대표님, 이 영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대답했다. 지은 씨,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했다. 영상은 한준석이 샴페인 잔을 들며 누가 실수로 한여를 너무 일찍 들인 건가 라고 조롱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존중 음무가 Respect is priceless 해시태그가 한국 전역에서 트렌드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은 한준석의 오만함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비판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씨 가문은 이런 사람을 상속자로 두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김수진 대표는 우리의 자랑이다 같은 댓글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다. 한편 수진은 아파트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이사회 멤버들의 이메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한씨 가문과의 9억 달러 계약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그녀의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민수 상무는 날카로운 어조로 썼다. 김 대표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개인적인 모욕을 이유로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수진은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민수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다른 답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존엄과 원칙을 돈과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최 상무님, 저는 이 계약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돈보다 우선입니다. 한씨 가문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호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이 결정이 회사의 주가를 흔들고 주주들의 비판을 불러올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한준석이 연 회장의 중심에서 여전히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퇴장이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다. 그의 어머니 한수경 여사는 아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아, 네가 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해봤니? 그러나 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 여자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수경은 아들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을 읽었다. 그녀는 한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존중 업무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의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의 도덕적 가치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 직원이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 대표님,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대표님의 용기에 영감을 받아서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 캠페인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회사의 신념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길 바랐다.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한준석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한씨 가문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계약 철회를 고려하고 있었다. 한대호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들의 경솔함이 가문의 명예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깨달았다. 그는 준석을 불러 말했다. 준석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무거웠다. 준석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버지 곧 진정될 거예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느꼈다. 수진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다수는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우려했다. 최민수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대표, 이 계약을 포기하면 우리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주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최 상무님, 저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비겁함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엄과 정직함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부사장인 이현우 기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현우는 젊은 언론인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수진의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다. 수진아,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네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낼게. 현우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고마워. 하지만 조심해. 한씨 가문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씨 가문의 막대한 영향력을 알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같은 시각 소셜미디어에서는 말까 존중 음무가 캠페인이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해외 네티즌들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 젊은 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수만 번 리트윗되었다. 김수진 대표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존중과 품격은 절대 팔 수 없어요. 이 글은 수진의 메시지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위기관리팀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영상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수진의 과민 반응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특권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말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말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말했다. 아버지, 제가 공식 사과를 할까요? 그럼 이 모든 게 진정될 거예요. 그러나 한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준서가, 사과는 진심이어야 의미가 있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데 무슨 사과를 하겠나. 그의 말은 준석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수진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직원 중 한 명인 강은지였다. 은지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 수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김 대표님, 저희가 내일 한씨 가문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다. 은지 씨, 고마워요. 하지만 폭력이나 혼란은 원치 않아요. 우리의 메시지는 평화롭게 전달되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존엄과 정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밤이 깊어갔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의 경력을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빈민가에서 자란 그녀는 늘 차별과 편견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지금 그녀를 이끄는 힘이었다. 한편 한준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수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곧 굴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비판의 물결은 그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말이 그의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PR팀에 전화했다. 이 영상을 어떻게든 막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러나 그의 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한 이사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준석은 전화기를 던지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수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현우 기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수진아, 내일 아침 내 기사가 나갈 거야. 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현우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과 한씨 가문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회사 사무실의 큰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내외 유명 기업들로부터 온 파트너십 제안서가 쌓여 있었다. 신세계 LG,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노스스타 인더스트리까지 모두 그녀의 정직함과 원칙에 매료되어 손을 내밀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새로운 기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다. 각종 언론사와 사회운동단체들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녀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존엄과 정의가 돈보다 우선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다. 수진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부사장인 이현우가 들어왔다. 현우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이거 봐. 내 이야기가 BBC와 CNN에도 실렸어. 전 세계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젊은 CEO 존엄을 위해 9억 달러 계약을 거절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기사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신념이 세상에 전해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위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한준석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영상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 맹렬히 퍼져나갔고 존중 음무가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씨 가문의 주가는 매일같이 하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빠져나갔다. 한대호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 주가 그래프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씨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부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준석을 불러냈다. 준석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존립이 걸린 문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준석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사과하면 됩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대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진심이어야 의미가 있다. 네가 지금도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과도 소용없어. 그의 말은 준석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준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금액이 큰 계약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 박지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지은은 수진의 곁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겪은 동료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김 대표님, 신세계 그룹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쪽 회장님이 대표님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지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파트너와 일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돈보다 신뢰가 중요해요. 지은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이 단순한 CEO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임을 알았다. 수진은 회사 직원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았다. 그녀는 회사의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도 강렬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CEO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 서울의 빈민가에서 자란 그녀는 늘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회에서 끊임없이 차별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직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다. 김 대표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그녀의 연설은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 앞에서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씨 가문은 사과하라, 존중은 무가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위는 이현우 기자의 기사와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더욱 힘을 얻었다. 현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밤낮 없이 기사를 썼다. 그의 기사는 한준석의 오만함과 수진의 용기를 대비하며 사회적 정의와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기사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 시민단체 리더인 강은지가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은지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 수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김수진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와 함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위대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수진은 한씨 가문으로부터 공식 사과 제안을 받았다. 한대호 회장의 비서가 그녀에게 전화해 말했다. 김 대표님, 한 회장님께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수진은 단호히 거절했다. 사과는 진심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씨 가문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씨 가문의 사과가 단순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한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수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결국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거절은 그의 자존심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PR팀을 불러 말했다. 김수진이 우리 사과를 거절했다고 그럼 그녀를 더 압박해. 언론을 동원해서 그녀를 비판하도록 해. 그러나 그의 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한 이사님, 지금 여론은 완전히 김 대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공격하면 우리만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준석은 이를 악물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수진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서를 검토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신세계 그룹과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세계의 회장은 그녀의 정직함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수진은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단순한 사업적 계약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느냐예요. 지은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회사 밖으로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이 싸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빈민가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그녀는 그 꿈이 지금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들은 한준석의 행동이 가문에 미친 피해를 논의했다. 한대호 회장은 침묵 속에서 이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한 회장님,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준석 이사를 공식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한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가문의 존립이 더 중요함을 알았다. 그는 준석을 불러 말했다. 준석아, 넌 당분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준석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깨달았다.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강은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김 대표님, 내일 시위가 더 커질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은지 씨,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과 한씨 가문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대연 회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리더 사회운동가 기업인들이 모인 글로벌 리더십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존엄의 대가였다. 수진은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업스타일 헤어와 차분한 표정은 그녀의 내면의 힘을 드러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수천 명의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존엄은 우리가 절대 매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존심과 품격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킬 것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청중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투쟁,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였다. 수진은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 겪은 모욕을 섬세하면서도 솔직하게 공유했다. 얼마 전 저는 한 권력자의 손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뿐 아니라 저와 같은 차별을 겪은 모든 이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준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중은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진정한 성공은 계약서의 숫자나 권력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단단히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느냐로 정의됩니다. 그녀의 말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청중 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은 몇 분간 이어지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수진은 겸손한 미소로 청중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존엄과 정의를 향한 보편적 갈망을 일깨웠다.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한준석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고 존중 의무가 캠페인은 이제 글로벌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씨 가문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철회하며 거리를 두었다. 한대호 회장은 이사회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사들은 한준석의 행동이 가문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논의했다. 이사회 의장인 최태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회장님, 우리는 준석 이사를 모든 직책에서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가문의 존립이 더 중요함을 알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고도 고통스러웠다. 준석은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직후 호출되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태영이 말했다. 한준석 이사, 당신의 행동은 한씨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준석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이 가문은 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한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석아, 넌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 오만함이 우리 모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의 말은 준석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수지는 포럼 연설을 마친 후 백스테이지에서 그녀의 비서 박지은과 마주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 대표님,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게 맞았어요. 저는 대표님이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었어요. 수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수진의 곁에서 이 싸움을 함께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수진은 지은과 함께 호텔 로비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기자들과 팬들이 가득했다. 한 젊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 대표님, 저는 대학생이에요.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가치를 지키고 싶어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그 여학생의 눈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 앞에서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한씨 가문은 책임져라, 존중은 무가다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이현우 기자는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기사는 수진의 연설과 한씨 가문의 위기를 대비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우는 수진에게 전화해 말했다. 수진아, 내 연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 이제 한씨 가문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야. 고마워. 그녀는 현우의 열정이 이 싸움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았다. 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수진의 연설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이를 악물며 TV를 껐다. 그는 수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 이 상황을 끝내려 했다. 그는 수진의 회사로 전화해 미팅을 요청했다. 수진은 그의 요청을 받고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준석이 진심으로 사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립적인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팅날 준석은 수진보다 먼저 카페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아닌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수진이 카페에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김 대표,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다. 수진은 차분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한 이사님, 무슨 용건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김 대표, 그날 일은 오해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우리 다시 계약을 진행합시다. 한씨 가문은 당신 회사에 큰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거래 제안에 가까웠다.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 이사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준석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김 대표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둘 다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나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이사님, 저는 이미 제 가치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준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느꼈다. 수진은 카페를 나와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이 싸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빈민가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그녀는 그 꿈이 지금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한편 한씨 가문의 본사에서는 한대호 회장이 준석의 해임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한씨 가문은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내부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오만함이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알았다. 그는 준석을 불러 말했다. 준석아, 넌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다. 그의 말은 준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석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채에 올라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잃게 했음을 깨달았다.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서를 검토했다. 그녀는 신세계 그룹과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계약은 한씨 가문과의 계약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수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그녀의 신념을 반영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 계약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회예요. 지은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과 한씨 가문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그녀의 여정을 비추는 듯 반짝였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CEO를 넘어 존엄과 정직함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신세계 그룹 LG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가 쌓여 있었다. 이 계약들은 한씨 가문과의 9억 달러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녔지만 수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녀의 신념을 반영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성공이 자신 혼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용기가 함께 만든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전화기가 부드럽게 울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부사장인 이현우 기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수진아, 내 이야기가 이제 교과서에 실릴지도 몰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너를 사례로 연구하고 있대.
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그건 과장이야. 하지만 우리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글로벌 리더십 포럼 연설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밤베크 존중 음무가 캠페인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에는 수진의 연설을 인용하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그녀는 영웅으로 여겨졌다. 한 대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수십만 번 리트윗되었다. 김수진 대표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나도 그녀처럼 살고 싶어요. 이 글은 수진의 메시지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운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이 모든 찬사를 받으며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녀의 비서 박지은은 수진의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다. 김 대표님, 또 새로운 초청장이 왔어요. 이번엔 유엔 여성 포럼에서 연설해 달라고 하네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와 직원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지은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이 단순한 연사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임을 알았다. 수진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로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진은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말했다. 저는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재단은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재단의 기부 의사를 밝혔고 재단은 설립 첫 해에 이미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진의 신념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한편 한씨 가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한준석의 해임 이후 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주가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한씨 가문과의 관계를 끊었다. 한대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를 발표했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씨 가문의 본사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한씨 가문은 책임져라를 외치며 가문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씨 가문의 몰락을 기록했다. 그의 기사는 한씨 가문의 오만함과 수진의 용기를 대비하며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우는 수진에게 전화해 말했다. 수진아, 네가 시작한 이 싸움은 이제 역사책에 실릴 거야. 한씨 가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와 지은 씨,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 덕분이야.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한준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수진의 재단 설립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의 패배를 더욱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이를 악물며 TV를 껐다. 그는 수진의 모든 성취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PR팀을 불러 말했다. 김수진을 어떻게든 막아.
그녀가 더 이상 주목받지 않도록 해. 그러나 그의 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한 이사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준석은 이를 악물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나와 한대호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대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준석아, 네가 잃은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다. 너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었어. 그걸 되찾으려면 너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그의 말은 준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강은지와 통화했다. 은지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 수진의 재단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김 대표님, 재단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여성들이 모이고 있어요. 대표님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지 씨,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은지의 열정이 이 싸움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았다. 수진은 통화를 마친 후 한수경 여사로부터 온 편지를 발견했다. 한수경은 한준석의 어머니로 이번 사건에서 침묵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편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김 대표님, 제 아들의 무례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수경의 사과가 진심임을 느꼈다. 그녀는 간단한 답장을 썼다. 한 여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사무실을 나와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이 싸움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빈민가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그녀는 그 꿈이 지금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한씨 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무소불위 권력을 되찾을 수 없었다. 대중의 신뢰는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오만함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었다. 한대호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잘못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수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수경에게 말했다. 수경아, 우리가 너무 늦었나? 수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한대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준석은 한씨 가문의 저택을 떠나 조용한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이름 없는 단체에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수진의 연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단단히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느냐로 정의됩니다. 그는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바꾸려 노력했다.
그는 알았다. 그 길은 길고도 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엄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지은이 보낸 메시지였다. 김 대표님,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선발됐어요. 그들은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지은 씨, 그들을 초대해 줘요. 나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빈민가의 작은 소녀가 이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싸움은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